안녕하세요, 글로벌로드입니다. 요즘 좀 바빠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많은 분들이 쇼피파이 드랍시핑으로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아직 못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쇼피파이 드랍시핑으로 가야 할 방향을 좀 더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쇼피파이 드랍시핑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짐샤크의 성공 스토리를 직접 보여드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전략과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쇼피파이 드랍시핑으로 시작해서 순 자산 가치 2조 원의 브랜드로 성장한 짐샤크처럼 여러분도 저도 올바른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향해서 끈기 있게 달려나간다면 우리도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단순히 구매 대행이라는 틀을 깨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짐샤크의 성공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짐샤크의 창업자인 벤 프랜시스가 처음 짐샤크를 시작한 계기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형태로든 헬스 산업에 끼고 싶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업 당시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자본금이 하나로 150만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사지 않아도 되는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선택을 했는데요. 초창기 짐샤크의 주력 상품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류가 아닌 헬스 보충제였습니다. 물론 의류도 보이긴 하지만 단순히 짐샤크의 로고가 박힌 단순한 티셔츠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의류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짐샤크는 SNS의 힘을 빠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피트니스 커뮤니티와 직접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짐샤크는 지금의 피트니스 의류가 주력인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짐샤크의 시작은 분명 쇼피파이 드랍시핑이었고 처음 시작했을 당시를 본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은 단순히 헬스 보충제를 판매하는 쇼피파이 드랍시핑이었지만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분명 많은 요소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은 쇼피파이 드랍시핑의 장기적인 접근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쇼피파이 드랍시핑을 단기적인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되는 이유부터 생각하고 홈페이지 오픈하고 나서 한두 달 대충 해보고 광고도 좀 돌려보고 수익이 안 나면 아, 쇼피파이 안 되네, 안 되는 거 맞네 이러면서 포기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짐샤크의 초창기 홈페이지를 보고 누가 이거 대박 나는 사업이다, 10년 뒤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겠는데? 누가 이걸 보고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단순히 홈페이지를 오픈해 놓고 SNS 몇 번 올려보고 광고 조금 돌려본다고 해서 수익이 바로 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쇼피파이 드랍시핑이 진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짐샤크가 처음에는 헬스 보충제로 시작을 해서 현재 의류 브랜드로 성장해 갔듯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짐샤크의 창업자 벤이 말한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피트니스 산업에 한 자리 끼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잘 팔리는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타겟층부터 먼저 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물건이 잘 팔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타겟층을 정하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타겟층을 먼저 정하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만 물건부터 정하게 되면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 목표가 물건이 되었던 타겟층이 되었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둘 다 똑같이 모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잘 팔리는 물건이 되게 되면 이 아이템이 좋을까 아니면 저 아이템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시작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괜찮은 물건을 하나 선택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점점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픈하고 나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됩니다. 자, 이미 오픈을 준비하면서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생각하고 오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까? 반대로 짐샤크처럼 어떤 물건으로 시작하는 거와 상관없이 타겟층을 목표로 하게 되면 똑같이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발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겟층이 A라는 타겟층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이 물건 어때? 아, 싫어? 아, 그러면은 이 물건 어때? 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점점 좁혀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향이 명확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본질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타겟층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데서 가장 큰 가치를 느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포지셔닝 설정입니다. 짐샤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헬스장 고수를 위한 제품이라는 포지셔닝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 브랜드는 누구를 위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경쟁사와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만약에 지금 짐샤크와 똑같은 컨셉으로 젊은 헬스 고수들을 위한 브랜드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짐샤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있어도 이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포지셔닝을 헬스장 고수가 아닌 자기 몸매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샤이보이들을 위한 피트니스 브랜드라고 한다면 짐샤크와는 완전한 차별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 샤이보이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장기적인 성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 쇼핑몰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짐샤크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쇼피파이 드랍시핑의 핵심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3가지를 잘 지키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간다면 짐샤크보다 더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